2026년 지금 중동에서 다시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 도대체 왜 터진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을까요? 이 전쟁의 원인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이란 내부의 혼란은 극에 달했죠. 누적된 민심이 폭발하며 이례적인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번졌고 국제사회는 이를 긴장 속에 지켜봤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단호한 태도로 이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외신들의 긴박한 보도에 따르면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2월 백악관 상황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보고된 작전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중동의 시계는 전쟁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죠. 1,500원 원을 넘는 고환율, 그리고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한 유가 급등. 저 멀리 백악관에서 나온 한마디가 지금 우리 일상과 지갑을 흔들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특별히 나쁜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전쟁을 선택하는 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온 패턴인 걸까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또 가장 처참했던 전쟁은 뭘까요? 가장 짧았던 전쟁은 1809년 영국 잔지바르 전쟁입니다. 단 38분 만에 끝났죠. 누군가에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었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잔지바르 측에서만 500명 가까운 사람의 삶이 증발했습니다. 38분. 그게 한 인간의 전쟁 전부였던 겁니다. 가장 처참했던 전쟁은 역시 2차 세계대전이죠. 약 7천만에서 8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실감이 안 되죠.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2번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부모였고 자식이었고 첫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전쟁은 1925년 불가리아, 그리스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개전쟁입니다. 그리스 군인이 국경을 넘어간 개를 쫓다가 불가리아 군인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그리스가 불가리아를 침공했죠. 개 한 마리가 국제 분쟁을 불렀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연맹이 개입해서야 겨우 끝났어요. 가장 기묘한 전쟁은 1932년 호주의 애뉴 전쟁입니다. 야생 애뉴 2만 마리를 몰아내겠다고 군대까지 동원했는데 애니의 기동력에 밀려 결국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토록 잔인하면서도 때론 이토록 지독하게 허무합니다. 가장 긴 전쟁은 영국의 실리제도라는 작은 섬과 네덜란드 사이의 335년 전쟁입니다. 1651년 선전포고 이후 실제 전투도 공식 교전도 없이 평화조약 체결 자체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무려 335년간 법적으로 전쟁 상태였습니다. 1980년에야 비로소 공식 종전이 선언됐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전쟁이 300년을 넘게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처참한 전쟁들. 근데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땅에서도 꼭 70년 전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6.25 전쟁은 단순한 민족 상잔의 비극을 넘어 전 세계 냉전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민간인만 150만에서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은 단 6개월 사이에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국군, 북한군, 국군 또 북한군.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는 걸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빈국 시즌이었죠. 말 그대로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빨리빨리에 집착하고 자산에 민감한 이유. 그 기저에는 전쟁의 트라우마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언제든 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세대를 넘어 전해진 거죠. 우리는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그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지금 중동의 시선을 보며 우리가 남일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막강극을 살아봤으니까요. 전쟁 후에 남는 건 뭘까요? 승자의 영광? 패자의 굴욕? 역사는 여기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과 일본을 보세요.
1945년 종전 직후 두 나라는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도시는 잿더미였고 경제는 붕괴였으며 국민은 굶주렸습니다. 누가 봐도 회복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불과 20년, 30년 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을 이루며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이 됩니다. 일본은 1968년에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에 오릅니다. 반면 전쟁에서 이긴 영국은 오히려 전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패전국에는 역설적으로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 썩은 권력 구조가 완전히 쓸려 나갔습니다. 전쟁 전 독일과 일본은 군부와 기득권이 경제와 정치를 꽉 틀어진 나라였습니다. 새로운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죠. 그런데 패전으로 그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군부는 해체되고 기존 권력자들은 전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망한 덕분에 낡은 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둘째, 미국이 막대한 재건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셜 플랜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돈으로 약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럽에 투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이 자금으로 공장을 짓고 인프라를 재건했습니다. 내 돈 한 푼 없어도 남이 종잣돈을 대신 셈이었죠. 셋째,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국민적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모든 걸 잃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절박함이 전후 경제 부흥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일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독일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박물관이 됐고 교과서엔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치를 미화하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반성이 제도가 된 나라입니다. 반면 일본은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역사적 반성에서는 독일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물론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레이더가 전자레인지가 됐고 로켓이 인공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도약을 위해 치른 대가가 수천만 명의 존엄이라면 그걸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4차 세계대전은 돈과 나무막대기로 싸울 것이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핵무기를 손에 쥔 지금 이 시대엔 가장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쟁이 끝나도 무기 제조사의 주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군수산업은 냉전과 함께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어쩌면 이게 인류가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냉혹한 이유일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는 하루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를 운영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집에 돌아가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내에게 꽃을 사다주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죠. 악의 평범성, 악은 괴물이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멈춘 평범한 사람이 저지르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건 어딘가에 있는 나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우리 모두가 조금씩 그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스탈린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트인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우리가 뉴스에서 사망자 숫자를 볼 때 그 숫자 뒤에 얼굴을 지워버리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전쟁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책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인류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엔 없었던 국제형사재판소가 생겼고 지뢰 금지 협약이 생겼고 전 세계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쟁은 나쁜 것이라고 배웁니다. 느리고 불안전하지만 인류는 분명히 배우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니까요. 전쟁은 초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혐오, 차별,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평화도 거창한 조약이나 정치가의 몫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고통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평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생각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